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맛의 조연 향신료. Turmeric is good. Body solid. 의학적으로 입증된 향신료의 건강 효능. 커큐민을 처리했을 때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이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2주간의 향신료 건강 개선 프로젝트에 도전한 4명의 참가자들. 과연 그 결과는? 울금, 생강, 후추. 맛의 조연에서 건강 밥상의 주연으로 거듭나고 있다. 식사를 준비 중인 데이무라 데츠 씨. 오늘 아침 메뉴는 팽이버섯에 직접 만든 카레를 섞어 끓이는 것. 그리고 먹기 직전에 노란 울금가루를 뿌린다. 데이무라 씨의 아침 식사 풍경은 항상 변함이 없다. 매일 아침 카레를 먹기 때문이다. 15年。それ何キロぐらい15キロ。 15년 동안 매일 아침 카레를 먹어온 데이무라 씨. 요요 현상 없이 15kg 감량에 성공했다고 한다. 例えば体温を測って深部体温って言って体の一番深いところの体温を測ってるとですね、カレーを食べた後体温がどんどん上がってくるんですよ。人によっては1度ぐらい上がる人がいますね。1度上がるってことは新陳代謝は体温が1度上がるとですね、だいたい 1.7 倍ぐらいになるんですよ。だから同じ量のものを食べてれば絶対痩せます。 일본 식품의학연구소 소장인 데이무라 박사. 그가 체중 감량을 위해 선택한 아침 카레 다이어트는 일본 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カレーのルーの半分はウコンですよ。半分はウコンです。あとはいろんなスパイスが入ってるわけです。カレーの色はほとんどウコンの色です。で全部の音楽で言えばオーケストラみたいなもんでね、どれかがいい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全体でうまく聴いてるわけなんです。 향신료 소비량 세계 1위, 향신료의 천국이라 불리는 인도. 카리바올리 시장은 아시아 최대의 향신료 시장이다. 1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향신료들. 인도 음식은 향신료로 시작해서 손맛으로 완성된다는 옛 속담을 실감할 수 있다. मसाले का फायदा स्वाद टेस्ट जीभ में टेस्ट होना चाहिए आदमी का मन करता है खाने के लिए बगैर मसाला का तो इंडिया नहीं चलेगा इंडिया में सब कुछ मसाला चाहिए स्पाइसी 그중에서도 카레의 주 재료인 강황은 인도의 대표적인 국민 향신료. 인도인들이 강황을 먹어온 역사는 5,000년에 이른다고 한다. 인도 강황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호시아르 프루. 이곳 4만여 평의 경작지 모두 강황밭이다. हल्दी इसमें आधी किलो भी निकल आती है किलो भी निकल आती है बहुत सारी निकलती है एक जार में. 생강과 뿌리 향신료인 강황은 겉으로 보기엔 생강과 비슷하지만 잘랐을 때 보이는 노란 속살이 특징. 그래서 인도 샤프란으로 불리기도 한다. 향긋한 냄새로 가득한 마당. 인도 요리에는 적게는 몇 가지, 많게는 10여 가지 이상의 향신료가 쓰이는데 우리나라의 간장, 고추장 같은 기본 양념처럼 인도 요리의 기본 양념이 되는 향신료를 마살라라고 부른다. ये काली मिर्च है और ये है मेथे और ये जीरा है ये धनिया है. 집집마다 비법이 있어 조금씩 맛이 다르다는 마살라. 그러나 어느 집에서나 절대 빠지지 않는 향신료가 있다. ये हल्दी है हल्दी ये विच पाने वास्ते रंग पीला दिंदा ठीक है स्वाद वास्ते. 인도 카레는 강황, 생강 등 20여 가지의 향신료가 한데 어우러진 소스를 말한다. 인도에서 이렇게 모든 음식에 향신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습하고 더운 날씨에 음식이 상하는 것을 막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특히 대표 향신료인 강황은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장수식품 중 하나다. 인도인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음료를 마실 때도 강황가루를 넣는다. 건강을 위해서다. 인도 사람들에게 강황은 단순히 양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약이 되는 음식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मैं तो बहुत देर से कर रहा हूँ यूज़ इसको जो एंटीबायोटिक है और अपना ये जो बॉडी में पेन होता है उसको रिलीव करता है। मैं तो बहुत देर से यूज़ करता हूँ इसको। अगर किसी के पेट में अल्सर है वो इसको दूध में डाल के ले और थोड़ा सा इसमें हनी डाले तो उसके लिए भी ठीक है। 평생 강황을 먹어서 건강하다고 말하는 올해 84살의 랜드하와 할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테스트로 할아버지의 건강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시력 측정. 2 E C M 5 plus 8. 다음은 연산 문제를 내보았다. 7 plus 5. 12 13 minus 13 minus 5 8 6 multiplying. 역시 할아버지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다. 7 multiply 3. 21 मैंने खुद अपने पे आजमाया है। मेरे को 15 साल पहले सोराइसिस की बीमारी थी, जिस्म के ऊपर सोराइसिस। मैंने कोई दवाई नहीं ली, सिर्फ हल्दी खाया। It is an old practice that since last 4 or 5,000 years earlier, people were using turmeric for various purposes. Turmeric is used for curing different type of cancers, skin cancers, and it is also used for liver, and it is also used for curing Alzheimer's diseases. 미국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강황이 든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 노인들의 경우 미국인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 Turmeric, the active compound this turmeric is curcumin. This curcumin, it binds with the receptors. There are certain receptor molecules. 커큐민은 강황 특유의 노란색을 만들어내는 천연 색소 성분이 있다. 파이토케미컬이라 불리는 식물의 색소 성분은 식물들이 해충이나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이다. 노란색 과일이나 채소에 많은 베타카로틴, 포도 껍질에 많은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붉은색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 성분이 들어있다. 그런데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향신료 강황에도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노란색을 내는 색소 성분 커큐민이다. 성분은 커큐민인데요. 비만이라든지 치매 예방 그리고 뇌졸중 예방 효능이 잘 알려져 있고요. 항산화 효능, 항염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밭에서 뭔가를 열심히 캐고 있는 농부들. 진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향신료 울금이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울금 줄기고요. 여기를 이제 파면은 이게 울금 뿌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울금 뿌리인데요. 뿔지다. 아휴 좋다. 이렇게 황금색입니다. 노랗게 드러난 울금의 속살. 비슷한 생김새의 다른 이름. 울금과 강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전에는 원산지가 인도면은 강황, 또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면은 울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강황과 울금을 동일한 뿌리의 식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년째 울금 농사를 지어온 박시호 씨. 말린 울금을 손질 중이다.
이거는 일반 분말이고요. 이거는 발효 분말입니다. 이거는 장기간 숙성해가지고 발효를 해서 그냥 드셔도 되는데 이제 맛이 울금 향이 굉장히 진하고 쓴맛이 강하니까 이제 발효를 하게 되면 그 쓴맛도 약간 좀 부드러워지고 이제 그 흡수력도 좋아지니까 우리가 발효를 해서 많이 먹습니다. 부침개를 준비하는 부부. 독특한 것은 발효시킨 울금가루를 넣는다는 것. 먹음직스럽게 노란 빛깔을 내는 것은 물론 맛도 더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울금을 넣으면 이렇게 뭐랄까 밀가루 그 잔맛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싹 없어지고 일단 이제 그 속이 편하다는 거죠. 이 댁에서는 직접 농사지은 울금을 돼지고기는 물론 밥이며 반찬 등에도 넣어서 먹는데 거기엔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이게 이제 평상시 과로하거나 술 많이 먹고 난 다음에는 꼭 이렇게 음식에다 더 많이 넣어서 먹고 또 물에다 우유에다 타서 먹고 그러면 아주 숙취에도 좋고 그 효과가 있던가요? 예, 아주 속이 전체적으로 아주 편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마트. 다양한 음료수들 가운데 최근 일본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울금으로 만든 기능성 음료다.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お酒飲みすぎお酒昨日いっぱい飲んだから気持ちが少し楽になる、腹の中が울금은 숙취 해소와 간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간 손상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발효 울금을 섭취하게 한 결과 간 손상을 나타내는 ALT 수치가 낮아졌다. 발효울금 쪽이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3배 더 높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이렇게 해본 결과 아까 이 간의 그 염증이 줄어드는 건 간 세포 보호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사실 그 울금에 있는 커커메인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 이것을 간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인체 시험에서 처음으로 본 것이죠. 울금으로 염증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는 또 다른 사례자의 집. 시골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어 보내주셨다는 울금. 이 댁에서는 울금의 쓴맛을 순화하기 위해 한 번 쪄서 말린 후 가루를 내서 먹는다고 한다. 특별한 건강 향신료인 셈이다. 이게 울금이에요? 울금. 울금가루는 특히 고기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 여기도 울금가루 넣나요? 네네. 한 스푼 정도 넣으면은 잡내도 없고요. 고기 잡냄새 없애기 위해서요. 그때 이제 사용하는데요. 모든 재료를 다 넣고서 음식 하기 바로 직전에 넣어서 이제 끓이면 되고요. 울금을 넣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고 노란색으로 먹음직스럽게 완성된 수육. 딸과 사위까지 함께 모인 식탁. 수육은 물론 고추장이며 거의 모든 반찬에 울금가루가 조금씩 들어갔다. 아빠 술 한 잔 좀 줘봐, 울금술. 네. 거기에 곁들이는 반죽까지도 3년 전 직접 담갔다는 울금주다. 저도 약주를 많이 먹습니다만은 술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취하는 정도라 또 먹고 나서 그 이튿날 그 뭐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고 그래서 역시 이게 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울금을 먹은 지 5년. 이성규 씨가 경험한 건강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것이 그 위결핵이 발견될 당시 2010년도 2월 5일 날 이 병원에서 나온 그 진단 차트입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염증성 궤양이 발견됐고 위결핵 진단을 받았다. 염증과 출혈이 있었던 이성규 씨의 위. 그런데 2013년
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제 거의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그래도 좀 관찰을 해보자.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와서 한 번씩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위 건강과 울금 섭취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위궤양을 유발시킨 쥐들에게 울금에서 추출한 커큐민을 섭취시킨 후 변화를 지켜보는 실험. 그 결과 울금 추출물이 위궤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궤양으로 인해 손상됐던 위벽. 그런데 커큐민을 3일 동안 섭취하면서 손상이 줄어들고 상당 부분 건강한 상태로 복원됐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커큐민은 우리가 흔히 식탁에서 만날 수 있는 카레 원료인 그 울금의 주요 성분입니다. 위산 과도로 유발되는 위궤양을 현저하게 예방하며 또 혈관 염증 및 혈관벽 손상 예방 또한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신 연구 보고에서 커큐민의 뇌종양 억제 효능도 발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치매를 억제하는 항치매 효능, 그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을 억제해주는 효능, 그다음에 뼈에 생기는 암의 한 종류인 골육종에 대한 억제 효능들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전립선암을 유발시킨 쥐들에게 커큐민을 먹인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72시간 만에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울금 속 커큐민이 전립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암의 전이까지도 억제한다는 것이다. 커큐민을 처리했을 때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이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세포의 고사를 좀 더 유도함으로써 세포의 증식 자체를 좀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전립선 암세포가 다른 것으로 침윤되는 성격을 좀 줄였고, 종양의 전이 되는 그런 개수와 크기를 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달리 빠르게 증식을 반복하면서 주변의 정상 조직을 파괴한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범인이 MMP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다. 우리 몸의 장기에는 기저막이 있어 암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암세포는 MMP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앞장세워 기저막을 녹이고 침윤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바로 암세포의 전이 과정이다. 그런데 울금 속 색소 성분인 커큐민이 단백질 분해 효소 MMP의 활동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기저막을 통과하지 못해 전립선암의 침윤과 전이를 막는다는 것이다. 항암 효과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암이 증식하는 걸 억제하거나 또는 암의 악성도를 조금 저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보통 저희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연구에서 보시듯이 이제 암세포의 증식이나 그런 침윤성을 저하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집 근처 텃밭을 갈고 있는 백낙삼 씨 부부. 갑자기 낙엽을 긁어내기 시작한다. 흙을 헤치자 겨우내 얼지 않도록 땅속에 보관했던 울금자루가 모습을 드러낸다. 색깔이 좋죠. 여기 이제 하나하나 심어놓으면 여기서 많이 나와요. 맛있어요. 점수 좀 써요. 울금 가루하고 맛이 똑같아요. 백낙삼 씨가 80이 넘은 나이에도 힘든 농산일을 마다하지 않고 직접 울금을 기르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2005년도 1월 22일 날 저녁에요. 병기를 보니까 분홍색이더라고요. 상당히 암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단명은 S결장암 3기.
백낙삼 씨는 수술과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다. 저 항암 치료하고 나오게 되면 속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울금을 먹게 되고요. 이게 삽살한 게 그런지 상당히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속이 멀미가 덜 나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먹고 있어요. 그의 건강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백낙삼 씨의 의무 기록. 2005년 8mm와 4mm의 용종이 발견됐고 암이 있는 종괴도 함께 발견됐다. 그리고 4년 뒤 암 발병 부위에 재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관해 판정을 받았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 간식을 준비한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거의 매일 만들어주었다는 울금꿀. 직접 간 울금가루에 꿀을 섞어 적당한 농도를 맞춘다. 울금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젖어서 그래서 이 적당하게 딱 이렇게 맨날 이거 계산하니까 딱 됐잖아요. 수시로 견과류를 울금꿀에 찍어 드신다는 백낙삼 씨. 그에게 울금은 암이라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만난 친구 같은 존재다. 작년 그러니까 검사를 내장 검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고요. 앞으로는 뭐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올 일 없겠네요. 그랬어요. 뭐 90까지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아픈 데 없고 하니까 90에 뭐 괜찮으면 100살까지 할 겁니다. 일본의 한 음식점. 평일 낮 시간 가게 밖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好きです。寒い日は結構取ります。取ります。はい。西何倍もとか。そうですね。 생강 요리 전문점. 일본에선 우리의 고추, 마늘만큼이나 많은 음식에 생강이 들어간다. 오미, 즉 5가지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인 일본 요리에서 쓴맛이 나는 생강은 빠질 수 없는 향신료 중 하나다. ごぼうレンコンセロリのきんぴらとじゃがいもベーコンカレー炒めナスズッキーニのミートソースに、サバと唐辛子の生姜に、かぼちゃ2種類ですね。かぼちゃのサラダとそぼろ煮になります。 종업원의 티셔츠 뒤에 적힌 생강에 관한 문구. 生姜の効果が書いてあります。免疫力向上、血行促進、体が温まる。 일본 속담에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에게 생강은 단순히 맛을 내는 향신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조리법의 진화를 통해 약이 되는 향신료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최근엔 생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본어로 진자라라고 불리는 생강 팬까지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美容にっていうのをすごい聞くので、はい、そうですね。それが一番ですかね。あとまあいろんな料理に合うので。代謝が良くなって、冷え性が治ったり、体が柔らかくなってきたり。 히라야나기 가나메 씨. 퇴직 후 텃밭 일구는 즐거움에 빠졌다는 그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이 밭의 주인공 생강이다. こういう生姜はだいたい9月頃収穫してそのままですねだいたい14度ぐらいのこの室といいましてこう洞窟みたいなところにしまっておくんですね。そうすると長持ちしますので。 히라야나기 씨 가족이 빼놓지 않고 챙기는 일과 중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마시는 일. 이런 작은 습관만으로도 감기 등의 잔병 치레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히라야 나기 씨가 특히 생강의 건강 효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 일본 식품의학연구소 소장을 지낸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4년 전부터는 생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발표하고 있다. 生の生姜に多いジンゲロウというのはどちらかというと殺菌作用または免疫力を高める作用とかまたは乗り物酔いを抑える作用とかそういう作用が強いですね。それに対して加熱したり蒸したりして増える生姜オールという成分はどちらかというとこのお腹の中から発熱するというか体を中から温めるという効果ですから。 최근 들어 생강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10주간의 쥐 실험에서 동맥경화 발병률이 4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해독작용에도 좋고요. 또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따라서 수족냉증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생강을 수시로 챙겨 드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반대로 평소에 몸이 좀 열이 많으신 분들, 더위를 잘 참지 못하시는 분들, 특히 갱년기 증상으로 열이 나시는 분들은 생강 섭취를 조금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향신료. 그 중에서 후추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신지원 씨. 밑간으로 많은 주부들이 가루로 된 후추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지원 씨는 매번 통후추를 갈아서 쓴다. 향이 다르죠. 왜냐하면 미리 갈아놓은 후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향이 다 날아가고 그냥 매운맛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쓸 때마다 갈아서 쓰면은 훨씬 후추향이 더 좋아요. 예. 후춧가루는 입자가 굵을수록 향이 오래가기 때문에 고기 요리엔 통후추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지원 씨는 또한 양념치킨에 생강가루를 빼놓지 않는다. 생강과 후추향이 은은하게 느껴져 아이들 입맛에도 맞는 엄마표 간식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향신료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살리는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이 완성된다. 엄마 요리 솜씨 짱! 이런 소스에도 생강가루나 후춧가루가 다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이렇게 더 맛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추의 매운맛 성분 중 하나는 피페린이다. 후추에서 추출한 피페린의 항암 효과 실험. 대장암 세포에 피페린을 첨가해 배양시킨 후 변화를 관찰한다. 72시간 후 대장암 세포가 눈에 띄게 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추의 주요 성분인 피페린이 대장암 세포를 사멸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피페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져 많게는 대장암 세포를 76.4%나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추의 매운맛 성분인 그 피페린이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를 하는데 이거는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억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에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을 많이 해서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 피페린을 사용해서 항암제나 항암 보조제 정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향신료를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평소 간 수치가 높고 과체중이 고민인 4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2주간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실험 참가자 김송래 씨를 만난 것은 식당.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그는 여전히 일주일에 4, 5일은 술을 마신다고 했다. 좀 되지요 사실.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되지. 그렇지만 또 지나면 잊어먹고 또 있더라고요.
유일한 여성 참가자인 박정임 씨는 최근 간 기능 이상으로 2차 검진까지 받아야 했다. 건강의 신호를 적신호를 느끼면서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김종무 씨 역시 간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런데도 식사 때마다 늘 반주를 곁들인다. 계속 그냥 제가 또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이제 만성 비형간염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참가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손상 수치를 확인하고 복부 CT로 지방량을 측정해 2주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울금과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이들의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가족들이 모두 집에 있는 주말이면 김종무 씨네 주방은 더 분주해진다. 울금 밥과 울금 가루를 조금씩 넣어 만든 반찬들. 종무 씨 가족은 하루 한 번 울금으로 만든 음식을 챙겨 먹고 있다. 생강은 껍질째 썰어 차로 끓여 마신다. 향신료 먹기 도전 열흘째. 김종무 씨는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뜨겁게 해서 한 잔 마시니까 목이 일단 아침에 좀 목이 편했고 그것과 병행해서 또 이제 울금 같은 좋은 식단을 짜서 먹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조금 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더 잘 마시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말할 만큼 소문난 애주가인 참가자 김송래 씨. 그는 실험이 시작된 후에도 며칠간 술을 마셨다. 달라진 것은 울금과 생강을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주가인 김송래 씨는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 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먹기 전에는 좀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뭐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그 다음날 좀 이렇게 좀 덜 피곤하고 좀 개운하다 그럴까? 주부 참가자인 박정임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향신료 먹기에 도전하고 있다. 생강밥을 짓고 울금을 넣어 된장을 끓였다. 박정임 씨가 이렇게 열심히 또 다른 이유는 갑자기 8kg이나 늘어난 체중을 건강하게 줄이고 싶기 때문이다. 간식으로 매일 요구르트에 울금 가루를 타서 마셨다는 정임 씨. 그녀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일단은 가장 더부룩한 증세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손발이 따뜻하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에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2주간의 실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병원 검사를 받았다. 실험 전의 건강 상태와 비교해서 몸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2주 동안 검사하기 2주 정도의 간 손상의 지표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간 기능이 조금 호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전부 울금을 드셨을 때 피하 지방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요. 요 내장 지방만 12에서 15 정도 감소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김송래 씨. 총 지방량과 간 손상을 나타내는 GGT 수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만성 비형 간염을 앓고 있는 김종무 씨 역시 GGT 수치가 많이 감소했다. 여성 참가자인 박정임 씨는 총 지방량 감소가 눈에 띄었고 변순주 씨도 GGT가 감소했다. 모든 참가자들의 간 손상 수치가 줄어든 것이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그리고 울금에는 커큐민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울금은 알코올을 즉각적으로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워낙 항산화 효과가 풍부해서 간의 손상도 막아주고 그리고 간세포의 재생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어서 이렇게 간 기능이 호전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신료가 건강에 이로운 약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 일일 권장량을 지켜 과도한 섭취를 피하고 특정 의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임산부의 경우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색으로 그리고 향으로 인류가 사랑한 마법의 가루 향신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사로잡은 그 특별함 속엔 향으로 건강을 유혹하는 작지만 위대한 자연의 힘이 숨어 있다.